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병진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시중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을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경매 사건 중에서 일괄 매각 사건도 있고 분할 매각 사건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은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해서 공유에 관해서 지분이 나온 사건에 관해서 경매의 대상물이 되고 다른 사람, 다른 지분권자가 그 절차에서 우선 매수 행사 요건이 구비된 사안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본인 명의로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이 돼서 이럴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문제 부분하고 우리 같은 제3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재테크 관점으로 응용하게 된다면은 그 지분에 관한 경매 사건 말고 다른 지분에 관해서 사전에 매매 등을 가지고 이후에 지분을 소유권을 갖고 그 이후에 본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를 행사한 이후에 저희가 응찰을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해서 주로 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이 오류를 범할 수 없기에 내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의 입법 취지,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의 요건, 공유자 우선 매수의 조건,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의 행사 시한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우선 매수자가 신청할 시 효과 부분부터 말씀을 올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한 법원의 입장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실무 사건과 칠판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도로 이렇게 말씀 올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똘비라는 사람과 영이라는 사람이 X라는 아파트를 공동 소유를 하고 있었고 이 안에 공동 소유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민법상에는 총유라든가 더할 합을 쓰는 합유라든가 함께할 공을 쓰는 공유가 있지만은 합유는 합유와 이 공유는 가지를 지를 쓰는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합유는 지분에 관해서 임의적으로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공유에 관해서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경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럴 때 다른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관해서 우선 다른 사람을 제끼고 매수, 경매, 낙찰을 이루어지게 되는 사안인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제출한 이후에 당일날 입찰을 진행했고 그 부분에 관한 1등이 됐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공유자 우선 매수하고 1등한 사람이 서로 같기에 그 금액을 봐야 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예를 들었던 똘비라는 사람의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고 0이라는 사람의 지분의 1이 2분의 1인 사안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이 0을 상대로 금전 채권 내지 다른 채권을 가지고 2분의 1에 관해서 아파트에 관한 경매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경매 사건에서 만일 최저 금액이 1억이라면은 이때 어떤 그 3자 B라는 사람이 만일 1억 1천만 원을 응찰하였고 먼저 똘비라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하였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는 금액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한 이후에 언급드린 바처럼 만일 2억에 응찰해서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되다 보니까 본인하고 최고가 매수 신공이 동일이라는 이유로 2등한 B 금액인 1억 1천만 원에 관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이 가름된다는 이유로 그걸 주장한 사안에서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먹힌다면은
우리 같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의미에서 오늘 본 내용을 다루는 실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실무 사건의 예를 제가 올려드리고 칠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어, 제가 두 가지 사건을 A시로 올리도록 할 예정인데, 첫 번째 사건은 공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상단에는 사건 번호가 특정돼 있고, 본 물건은 광진구 구이동의 모 집합 건물 중의 하나인 연립주택이었고, 그리고 본 사건은 A씨와 B씨가 공동 소유 관계였는데, A씨가 지분의 양은 5분의 4였고, B씨는 지분의 양이 5분의 1로서 B씨 지분에 관한 경매 사건에서 A씨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내용이 앞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말씀 올리겠지만은 이 공동소유 관계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이물질이 화학물질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양적 분할 관계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됐고 서로 간에 이게 물리적으로 분할돼서 물건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는 이런 현물 분할 관계로 구별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면은 양으로 결합된 양적 분할, 분량적으로 보는 게 바로 다수설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특정된 호수역에 관해서 분할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은, 양적 분할이므로 이럴 때 법원의 우리 감정평가 금액은 139조 2항의 등에 따라서 총양의 지분의 비율로 감정가 액수가 환산이 되고, 그 액수는 훗날 1차 금액의 최저 금액의 이꼬르 관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지금 여러분들 A와 B 관계에서 B라는 사람의 5분의 1 지분에 관해서 A씨는 공유자 우수 매수를 만일 행사를 했더라면은, 그러면은 만일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행사를 할 때 언급드린 바처럼 행사의 요건과 상호 간의 공유 관계 내용과 그다음에 행사를 한다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게 되는지, 이른바 신고서와 보증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행사를 한다면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회차 기간에 가능하고 마지막 종료 시점은 그날 당일이라고 집행법에서는 기술돼 있지만은, 당일의 의미, 그러니까 매각의 종료 시점을 그날 모든 사건을 끝난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본 사건의 특정된 사건본에 관해서 이 물건의 1등한 사람이 누구시라고 발표할 때인지에 관해서 민사집행 규칙의 해석 부분에 관해서는 이 물건에 관한 그 종료 시점이라고 언급한 의도는 총 물건의 내용에, 그날 매각기일 날 총 사건의 끝난 시점이 아니고 본 사건에 한정해서 1등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집행관이 마이크 방송으로 호찬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경매는 승계 취득, 전자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자의 비지위를 승계받은 5분의 1 취득한 사람은 3,400만 원 정도에 낙찰됐고, 이럴 때 그 전에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했던 당일날 했던 간에 1등한 자가 있으면은 그 금액에 가름되고, 이럴 때 최고가로 1등한 사람은 차순위 지위가 인정된다는 게 역시 우리 민사집행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사건의 차순위하고 공유자 우수 매수로 인해서 1등한 사람이 차순위 된 것은 그 효력은 같지만은 그 주장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육안으로 보신 것처럼 본건은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행사를 안 했으므로, 또 정반대로 본다면은 다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입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재테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사건 난이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응찰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냐면은, 혹시나 우리가 1등 하더라도 기존의 공유자가 마지막에 우선 매수를 주장하게 된다면은 이른바 도루미 타불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런 염려가 있는 사실이지만은, 최근에 실무 경향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는 확률보다 들어오지 않은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한테 유안으로 한편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 사례에 대해서 보시면은 본건에 관해서는 역삼동에 있는 모 집합 건물 중에 하나인 빌라 사건으로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 13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할 매각 사건으로 호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수인의 경매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분할 매각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령 응찰을 하게 되신다면은 명확히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할 때 표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물건 번호 13이라든가 다른 사건 번호, 다른 물건 번호도 같이 기재를 하신다면은 결국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별도 용지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은 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경매에 당한 사건으로서 수인 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한 경우에 되는 것이고 따라서 8천만 원의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 이 8천만 원은 오늘 문제를 제기한 공이자 우수 매수를 신청한 사람이 별도로 8천만 원을 응찰한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됐을 때 언급드린 바처럼 기존에 공이자 우수 매수를 한 사람은 8천만 원 일등 금액에 가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당일날 일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서 공이자 우수 매수 민사집행 규칙에 따라서 매각기일 종료의 의미는 그날 종료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고가 매수인이 얼마임을 그 사건에 한정해서 집행관이 호창할 때까지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1등한 사람은 만약에 A 모 씨라면은 본건에 공이자 우수 매수한 사람이 신고를 당일날 했던 걸로 봐집니다. 본건은 그 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8천에 가름이 되고 A라는 사람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른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럴 때 집행법 규칙에는 이럴 경우는 차순위 지위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일반 사건의 차순위 매수 신고인과 본건에 관한 차순위 매수 신고의 효력은 같지만은 그걸 주장할 때는 약간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영상에서는 공유자 우수 매수한 내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차후에 언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만 어느 한 지분에 관해서 경매 사건이 등장하였고 본 역삼동 사건처럼 한 사람이 아닌 2인 이상의 수인이 공동 소유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일괄적으로 공유자 우수 매수를 행사할 때 이럴 때 내용과 서로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주장은 하지만은 서로 이전에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오늘 이 부분에 관한 영상을 올린 의도는 기존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사전에 신고를 했다면은 당일날 입찰을 했을 때 이런 내용과 그리고 이걸 더 응용할 때 우리가 다른 지분을 경매당한 지분을 아닌 지분을 매수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주장해서 응찰할 때 본인이 1등했다면은 차순위권자를 공유자 우선 매수 금액으로 가름할 수 있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한번 제가 올려 본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언급드린 역삼동 사건은 화면에 나온 바와 같이 수인이 공동 소유 관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10분 1분의 이 지분에 관한 일부 지분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5명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분들이 연합을 해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유자 우선 매수 효과는 결국은 응찰자가 있으면은 그 금액에 가름이 되고 응찰자가 없으면은 취득 금액으로 된 걸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이때 응찰자가 있었는데 최고가 매수 금액이 있다면은 그분의 지위는 민사집행 규칙에 따라서 차순위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건을 다루는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 같은 제3자로서 재테크를 접근할 때 이 부분을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무 사건하고 엮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똘비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가령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게 아파트든 토지, 대지든 잡종지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이 물건의 가치는 6억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똘비라는 사람의 이 영희와 관계에서 공동소유 안에 공유였고, 현재 가질지를 쓰는 지분의 양은 2분의 1 관계라면은 이 관계를 양적 분할 관계로 볼 수 있고, 언급드린 바처럼 일본에서는 같은 법리지만은 명칭은 소유권 경합설이라는 말을 쓰면서 원리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이란 나라의 법률을 이해하신다면은 우리나라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였고, 현재 A라는 사람과 이 똘비라는 사람이 금전 채권 채무 관계였는데 1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A를 채권자, 이때 똘비라는 사람을 그걸 갚아야 할 의무자니까 채무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때 A라는 사람은 법원에 판결을 얻은 강제경매 내지 근저당권 내지 가등기 담보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을 진행했다고 가정할 때, 그 이전에 이 영의 지분에 관해서 우리 같은 제3자 B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 지분의 2분의 1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B라는 사람이 이걸 하려는 의도는 똘비 지분의 2분의 1을 좀 더 저가로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능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 B란 사람이 공유 지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서 언급된 140조에 나와 있는 공유자 우수매수를 행사를 하고 훗날 본인이 응찰할 때가 이제 문제되는 사안을 언급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게 6억에 등장했으므로 만일 이 사건의 1차 감정가를 이게 이제 2분의 1이니까 3억으로 가정하고, 그럼 이후에 이게 1차는 감정가와 1차 금액은 상호 이꼬르 관계니까 3억으로 등장해서 이후에 이제 이때 응찰자가 없다면은 흐를 유를 쓰니까 2차가 되는 것이고, 또 3차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만약에 4차까지 유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매를 진행할 때 저는 공유 지분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유 영화배우도 좋아하고 공유 지분도 좋아합니다. 그럼 이럴 때 B라는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할 때 행사 기간은 가령 만일 이때까지 유찰이 된 게 맞다면은 B라는 사람은 이때도 가능하고 당일날도 가능한데, 최신 21세기의 우리 경매 입찰 추세는 당일날 입찰을 들어온 경우도 많지만은 B라는 사람이 사전에 공유자 우수매수를 행사를 해 놓으면은 훗날 응찰자가 응찰하더라도 B라는 사람의 낙찰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응찰 효과가 없으므로 이 B가 이 점을 노리고 중간에 행사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의도가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 B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럴 때 요 B라는 사람은 2분의 1 지분권자로서 가령 3차란 시점에서 이게 유찰이 이루어졌고, 제4차 매각 때 이 사이에 B라는 사람이 이른바 140조 요건을 구비한 공유자로서 남을 제끼고 내가 매수를 하겠다는 이걸 신청할 때, 이때 우리가 제출할 서류는 첫 번째로 거기에 맞는 신고서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보증금은 이 당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B는 의도적으로 신고만 해 놓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응찰하더라도 내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응찰을 안 들어온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B 때 요 B라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들어온 사안에서 그날 당일날 어떤 C라는 사람이 응찰을 들어왔고, 만일 이때 추적 금액이 가령 1억이라고 가정할 때 C라는 사람을 만일 1억 1,000만 원밖에 응찰을 안 했는데
당일날 B라는 사람이 2억 원에 응찰해서 B라는 사람이 1등이 돼서 최고가 매수인이 이렇게 된 사안에서 B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일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안 했더라면은 C 금액에 가름이 됐을 텐데, 본인이 B가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해놓고요, 그 당일날 B라는 사람이 입찰을 들어와서 1등이 될 때, 이때 집행관께서 B의 금액은 2억이라는 집행조서를 작성했을 경우 B가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훗날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먹힌다면은, 만약에 B가 1등한 금액이 2억 원이 아니고 C 금액으로 가름이 된다면은 이 사람 2억은 본인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9천만 원을 저가로 낙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 먼저 B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때, 그럼 B란 사람은 이 사건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문제를 제기했냐? 바로 B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제 경매 낙찰이 이루어졌지만은 본인이 응찰도 했지만은, 그래서 B란 사람은 첫 번째 그 안에서 본인의 입찰 보증금을 제시한 것은 입찰 보증금을 제시한 것은 응찰도 있지만은 이른바 공이자 우선 매수를 할 때 입찰 보증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응찰 당일날 입찰 보증금을 제시한 것도 공이자 우선 매수로 가름할 수 있으므로 공이자 우선 매수를 포기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에서 B가 주장한 바입니다. 그래서 B 의견은 뭐냐면은, 2등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본인은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했지만은 본인의 낙찰 대금은 2억이라 하더라도 B와 B가 같은 사람이니까 공이자 우선 매수가 인정 안 되고 타인인 C라는 사람의 1억 1천만 원이 유효하다고 항변할 때 첫 번째로 B가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 중에서 당일날 제출한 것은 보증금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걸 주장한 사안인 겁니다. 두 번째 사안에서는요, 이게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할 때 그날 집행관이 공이자 우선 매수가 그날 추석했다면은 공이자 우선 매수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에 해당되므로, 만일 B의 의견은 이 부분에서 절차상의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매 사건에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은 B 의견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란 사람의 이 내용, 그러니까 B란 사람의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 B가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하였지만은, 여러분들 원래 공이자 우선 매수를 행사하면은 최고가 매수 금액으로 그 금액이 가름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본인이 2억에 응찰을 하였지만은 C라는 사람이 1억 1천만 원인데 본인과 본인이 같다는 이유로 본인은 최고가 매수 금액을 C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국 C라는 사람이 B 입장에서는 공이자 우선 매수를 선택할지 낙찰자로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한다는 입장이 두 번째 입장인데, 이걸 집행관이 간과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부분을 벗어날 의도, 아니면은 1억 1천만 원 된 걸로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서는 이 부분이 타당치 않은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서 현재 이 결과적으로 우리 민사집행법 140조에서 우선 매수를 행사한 이후에 입찰 당일날 B라는 사람의 공이자 우선 매수를 1등한 금액으로 가름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선 매수 신고서와 일반 입찰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우선 매수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B의 주장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안 맞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살펴봤는데 기존 판례, 그러니까 B 쪽에서 주장한 바는 뭐냐, 이 판례는 아까 말씀처럼 공이자 우선 매수를 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 사안에서 집행관께서는 공이자 우선 매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출석했는지 했다면은 여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본인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에서 이 판례를 제시했지만은 그 판례 의도는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사안처럼 B라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했는데 정반대로 B라는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썼었고 C라는 사람이 2억에 낙찰된 사안에서 B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를 할지 안 할지를 보증금 제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행사할지 안 할지를 문의한 사안에서 나온 판례였지, 본 사건은 B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안에서는 이거하고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로서 만약 낮은 금액으로 매각 허가를 하지 못하였다면은 매각 절차상의 위법성을 이유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일반 입찰에 참여했고 최고가 금액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된 사안에서 집행관은 우선 매수 신고인의 출석 여부와 보증금 제공 및 우선 매수 신고할지를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지 본 사안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 경험이 많으시고 우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지만은 결론은 다른 공유 지분권자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응찰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전략을 짤면서 본인이 응찰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썼지만은 본인의 공유자 우선 매수 효력은 본인과 본인이 같다는 이유로 차순위 금액이 낮다면은 그 금액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차후에 다른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